여러분들 5월 6일 강의죠. 5월 6일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이 보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배운 건 우리가 지금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죠? 처음 배웠던 건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그죠? 그러니까 주사 현미경이라고 하지? 주사 전자 현미경. 두 번째 배웠던 게 TEM이죠. 템이라고 발음하는데 SEM에 대해서 배웠고 템에 대해서 배웠고 템은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로 한국말로 하면 투과 전자 현미경이에요. 근데 이 두 개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장단점이 있었는데 이 장단점을 그 장점들만 적절히 조합해서 세 번째로 배웠던 게 STEM이거든요. 즉 그냥 두 개 섞은 거지 단어를. 그치? 스캐닝,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인데 이 STEM에 대해서 적당한 정도의 장점을 SM의 장점하고 TEM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STEM에 대해서 배울 때 뭐 물론 그 이전에도 배웠지만 전자총에서 발사되는 인시던트 일렉트론이 샘플하고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쭉 설명했단 말이에요. 탄성 충돌도 있고 비탄성 충돌도 있고 즉 백스캐터링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배웠는데 그 중에 STEM 중에 그 비탄성 충돌에 의해서 그 시로에 원자에 채워져 있던 전자가 코어 전자지 이너셜 전자가 밖으로 튀어져 나가고 이걸 뭐라 그랬죠? 세컨더리 일렉트론이라고 그랬어. 이 세컨더리 일렉트론이 튀어져 나가고 생긴 홀에 그거보다 더 위에 있던 전자가 내려오면서 특징적인 X선을 방출한다 그랬는데 그죠? 기억나요? 요거를 딕테션에서 엘리먼트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그게 에닥스였지. EDX 혹은 EDAX라고 표현되는 에닥스 스펙트로스코피였는데 예. 요거하고 좀 유사하지만 살짝 다른 거를 배울 거예요. 그게 엘스 스펙트럼이에요. 엘스 스펙트럼은 일렉트론 에너지 로스 스펙트럼의 앞자만 다 따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STM에 디텍션 하는 방법이에요. STM에서 생성되는 전자를 잘 디텍션 함으로써 그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분의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펙트로스코피를. 특히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앞서 배웠지만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그 STEM의 디텍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일반적인 템의 디텍터는 그 로앵글 브래그 디프렉션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투과하는 거, 그지? 바로 샘플이 있으면 포커싱한 전자빔에 의해서 바로 앵글이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거의 직선과 같이 통과했던 것을 모아서 그걸 어떤 걸로 얻었어? 이미지화 형상한 거지. 일렉트론 그 수에 따라서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로 우리가 영상을 얻었단 말이야. 그죠? 그게 2차원 투과 영상이었는데, 그죠? 근데 그때 그 빛을 잘 분석하면 우리가 요걸 일부를 그렇게 통과해서 나온 일부의 빛을 또 하나의 디텍터에서 집어넣어서 엘스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어. 그 다음 이거 말고도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이 앵귤러 디프렉션이 일어나는데 이건 디텍터를 따로 쓴다 그랬지. 애뉴러스 디텍터 쓴다 그랬지. 이걸로 지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얻어서 샘처럼 그지? 샘처럼 약간은 그 3차원 형태의 영상을 더 씌울 수 있다 그랬잖아.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의 요 그림처럼. 근데 오늘 지금 얘기한 엘스는 뭐냐면 브라이트 필드처럼 통과한 그 일렉트론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보면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을 보면 STM 인스트루먼트 앞에 그림 얘기해 준 거예요. Indicated another form of analysis. 다른 형태의 분석인데 of transmitted beam. 그죠?
투과한 빔에 대해서, 일렉트론 빔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분석이 가능한데 그게 뭐냐? 그게 일렉트론 에너지 로스 스펙트럼이다. In the primary beam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전자총에서 발사된 일렉트론을 얘기해요. 처음 전자총에서 전자인미경의 맨 꼭대기에 달려 있다 그랬지. 그다음 그 꼭대기하고 샘플하고 뭘 그는 거야? 꼭대기는 마이너스그, 밑에 샘플은 플러스그를 걸어서 그 둘 간의 포텐셜을 거는 거지. 이걸로부터 이 포텐셜 차이를 많이 걸면 전자가 악셀레이션이 더 강하게 되고, 즉 전자가 악셀레이션이 더 강하게 된다는 얘기는 속도가 빠르고 파장이 짧아지고, 그다음 뭐야? 이게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거지, 그죠? 에너지. 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빔이란 건 일렉트론 서브젝트라고 표현했는데 뭐냐면 이제 이젝션 되는 거야. 얼마 정도의 포텐셜 차이로? 보통 템은 100kV에서 300kV 내로 한다 그랬잖아. 그럼 300이라고 한번 가져가자고. 300kV 포텐셜 차이를 샘플하고 일렉트로닉 건, 그지? 텅스텐 건이었잖아. 텅스텐 필라멘트 건 사이에 300kV를 걸면 이 텅스텐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이 플러스그 샘플 쪽으로 포텐셜 차이 때문에 이동한다 그랬지. 이게 전자총인데 the potential will have 어떤 에너지를 가져? 키네틱 에너지를 가져. 운동 에너지 간다고. 포텐셜 차이만큼이 300kV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걸 전자가 갖는 300kV를 줬을 때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라고 그래서 딱 2만 붙인다 그랬지. 2만. 그래서 300kg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갖게 돼. 이걸. 전자는. 네. 근데 이게 보통은 샘플을 투과할 때 탄성 충돌 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뭐 한다 그래서 비탄성 충돌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이디어라기엔 탄성 충돌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비탄성 충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일렉트론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300kg 일렉트론 볼트의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충돌하고 난 다음에 어때? 일렉트론이 에너지가 트랜스포 돼요. 에너지가 일부 에너지가 샘플로 가. 일부 에너지가 샘플로 전달이 되면 안 되거든.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전달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게 일부 에너지가 샘플로 가고 나머지가 이제 즉 키네틱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통과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sum of 에너지가 트랜스포돼. 그래서 some of this energy may be transferred to another electro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another electron은 뭐야?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를 얘기해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의 충돌 직후 에너지를 전해주고 에너지가 줄어든 상태로 통과해서 S 스펙트로미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자의 우리가 300 일렉트론 볼트로 걸었으면 300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근데 실제는 정확하게 300이 아니라 이게 300 근처에 볼트만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거 아니야, 그지? 조금 에너지가 좀 낮은 것부터 물론 그걸 다 300에 가깝게 우리가 포커싱을 하지만 그래서 그걸 키네틱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을 보게 되면 그죠? 트랜스미티드 일렉트론은 샘플하고 에너지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려하는 건 뭐야? 비탄성 충돌, inelastic collision을 얘기하는 거야. 즉 에너지를 일정 정도 준 거잖아. 샘플에. 그럼 그 나머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줄었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줄었다는 얘기잖아. 키네틱 에너지가 줄어서 디텍터에 갈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kinetic energy distribution of transmitted electron can be measured. 이걸 측정하는 거야. 근데 이 측정을 하면 자 아까쯤 얘기했지만 키네틱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 그랬는데 어떨 때 전달이 되느냐 요 샘플을 이루고 있는 코어 일렉트론이 그 전자를 봐서 이온화되는 만큼만 이상의 전자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온화될 때 원S 쉽게 얘기하면 원S 일렉트론이 떨어져 나갈 만큼 에너지만 딱 흡수하는 거잖아. 이 떨어져 나갈 만큼의 에너지는 어때? 시료를 이루는 원소마다 다른 거지. 즉 시료에 커퍼가 있고 산소가 있다. 구리가 있고 산소가 있다면 산소의 원S 일렉트론을 떨어뜨릴 정도의 에너지만 흡수하지 그것보다 작은 에너지나 이런 건 흡수 안 한단 말이야. 이해가 가죠? 그래서 스페시픽한 에너지만 흡수해. 나중에 우리가 에닥스에서 봤던 건 뭐야?
요렇게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1s 일렉트론을 떨어뜨리기 위해 드는 에너지가 원자마다 다르다는 얘기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소마다 다르다고, 원소마다. 특징적인 빛이라든가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야. 그걸 characteristic loss observed and interpreted야. 그지? 특징적인 원소 디펜던트, 샘플의 구성 원소 디펜던트한 에너지 로스가 존재하게 된단 말이야. 에닥스는 뭐였어? 그렇게 로스가 일어나고 전자가 떨어져 나고, 이거 세컨더리 일렉트론이 랬잖아. 세컨더리 일렉트론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자리가 비었다 그랬잖아. 그 위에 채워진 전자가 다시 거기를 채우면서 나온 특징적인 X선을 봤다면 이거는 그 전이야. 그 전. 얘를 떨어뜨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는 거야. 그게 일렉트론 로스, 에너지 로스 스펙트럼인 거야.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like 에닥스라고 표현했어. EDX처럼 this technique open add another string to the bow of the electron microscopist. 얘기했듯이 원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The inelastically 비탄성 충돌적으로 scattered incident electron. incident electron이란 거는 아까 지금 얘기했던 primary 빔을 얘기해. 전자총에서 발사되는 죄송해요. 일렉트론을 얘기해. 이게 일렉트론이 로스 에너지 잃어버려. 전자를 에너지를 잃어버려. 어떻게? 얘가 비탄성 충돌을 했다면, 탄성 충돌했다면 안 잊어버리지만 비탄성 충돌을 한단 말이야. 에너지 트랜스퍼가 일어난다고. 충돌한 샘플의 원자하고, 그치? 그래서 잃어버려 에너지를. 로스 일렉트론 during the collision, 충돌 과정에서. 왜 그러냐면 인터랙션 하기 때문에. 이너셜과 인터랙션은 뭐냐면 이너셜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트랜스퍼하기 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너셜에 있는 전자하고 인터랙션 하거나, 혹은 밸런스 일렉트론하고 인터랙션 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하고 인터랙션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 다음 and also due to the excitation, 뭐 또 만드냐면 포논의 excitation도 만들어내요. 에너지 트랜스퍼가 일어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실제로는 탄성 충돌이 아니란 말이야. 에너지 트랜스퍼가 있어. 에너지 트랜스퍼가 있으면 이너스의 전자가 떨어져 나가거나, 밸런스 일렉트론이 떨어져 나가거나, 컨덕션 밴드 일렉트론이 떨어져 나가거나, 혹은 포논 상태가 더 excitation state로 가나. 근데 포논의 정의가 또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포논, 그 다음에 플라즈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포논하고 플라즈몬은 화학적보다 물리나 재료공학에서 더 쓰는 그 용어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포논은 뭐냐면 크리스탈 레틱스 바이브레이션을 얘기해요. 크리스탈 레틱스, 뭐 NaC라고 하면 Na 플러스 이온, 요거의 바이브레이션, Cl 마이너스 이온의 바이브레이션을 얘기해.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에너지가 크면 바이브레이션이 커지고, 에너지가 작으면 바이브레이션이 작아질 건데, 이 바이브레이션에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자의 에너지 레벨처럼 퀀타이즈 돼 있어요, 여러분들. 퀀타이즈, 양자화돼 있어, 양자화. 그래서 포논도 어떤 상태가 되면, 에너지를 받으면 더 위의 상태의 포논 상태로 트랜지션이 일어나. 요거를 조금 더 어떤 상태인지 이해를 시키려면 이런 건데, 여러분들 결정을 크리스탈 레틱스라고 표현했잖아. 결정을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결정의 구조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가, 단단한 구가, 무거운 구가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게 이제 결정이잖아.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고. 근데 추가 무거운 구라고 얘기합시다. 구가 규칙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둘 사이를 결합으로 이어진 거지. 근데 이 결합이 되게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 환경에 따라서 플렉서블한 거잖아. 결합 길이가 쉽게 얘기하면 온도가 높으면 더 벌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고무줄로 연결했다고 생각해봐. 구를 고무줄로 연결해. 규칙적으로 연결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두 구간에, 맨 끝에 있는 구하고 그 옆에 있는 구간에 고무줄로 연결됐는데, 여러분들이 포논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인데, 자, 이 맨 끝에 있는 구 두 개에 고무줄로 연결되는데, 이 맨 끝에 있는 구를 여러분들이 잡아 당겨. 에너지를 줘갖고, 그지?
에너지 줘서 줬다는 얘기는 거리가 멀어진 거잖아. 잡아 당겼다가 여러분들이 놔봐. 그러면 이 구가 어떻게 돼? 왔다 갔다 막 진동하겠지, 진동. 그런데 재밌는 건 잘 생각해 봐. 이 옆에 있는 구들도 다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 다 고무줄로 연결돼 있지. 이 두 구만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 어때? 그 옆에 있는 것도 다 영향을 받아서 바이브레이션 하겠지? 이해가 가나? 그지? 그래서 솔리드가 격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전체 바이브레이션이 변해요. 이걸 포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걸. 그걸 크리스탈 레틱스 바이브레이션이고 우리 화학자가 이해하시는 그냥 크리스탈 레틱스 바이브레이션을 하면 되는데 요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한 게 포논이에요, 포논. 포논 스캐터링. 자, 근데 there is the electron beam. 그다음에 포논도 그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 있지만 더 바이브레이션 심하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줘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진동 운동이 더 활발해지겠지. 화학적으로 얘기해도. 근데 there is the electron beam. 또 뭐가 가능하냐면 can excited plasmon이라고 그래요. 플라즈몬도 뭐냐면 플라즈몬도 비슷한 건데 조금 더 뭐냐면 양자화돼 있지. 양자화된 오실레이션인데 오실레이션 바이브레이션처럼 오실레이션인데 of electron gas in a conducting solid.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conducting solid 금속 결합 했을 때 기억나요? 금속 결합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전자가 핵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전자가 존재한다 그랬잖아. 이게 일렉트론 자유로운 전자의 바다 뭐 이렇게 sea of electron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지?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는 일렉트론 가스라고 표현했어. 일렉트론 가스. 일렉트론 가스가 이것도 에너지를 받으면 양자화된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화된. 그 상태의 익사이테이션, 그거의 플라즈몬 1 상태, 2 상태, 3 상태의 더 하이어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플라즈몬, 익사이티드 플라즈몬, 마치 전자 익사이테이션처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고 좀 더 우리한테 친숙한 거는 뭐가 가능한 거야? 에너지 트랜스포 받으면 일렉트론 빔이란 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프라이머리 빔 혹은 여기서 또 뭐 일단 인시던트 일렉트론 얘기하는 거예요. 일렉트론 빔이란 건. 이게 샘플하고 맞았을 때 이 샘플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전자전이도 일어나고 플라즈몬 익사이테이션도 일어나고 포논 익사이테이션도 일어난단 말이야. 이해가 가요. 물론 각 스테이트는 어때? 쉽게 얘기하면 바이브레이션 모드의 트랜지션도 일어나고 노테이셔널 모드의 트랜지션도 일어나고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 일렉트로닉 모션의 트랜지션도 같이 일어난다고. 그다음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건 여러분들이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잖아. 1s 오비탈이 튀어져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렉트론 트랜지션 between the band. 그다음 솔리드일 때는 여러분들 분자일 때는 분자 오비탈이 어떻게 생겼어? 아토미 오비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고, 그죠? LCA 오고, 그다음에 그렇게 만든 분자 오비탈 시그마 스타 뭐 이렇게 된 거잖아. 파이 스타 이렇게 만든 게 분자 오비탈인데 이 분자 오비탈은 다 어때? 분자일 때는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어. 딱 끊어진 딱딱딱딱딱. 그런데 고체가 되면 이 디스크리트한 에너지를 갖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너비를 갖고 있는 띠로 갖고 있어. 그래서 고체는 밴드 스트럭처로 얘기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방학생에서 배웠지만 뭐라고 배웠냐면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라는 말을 배웠어요. 밸런스 밴드는 가전자 때, 그다음에 위에 컨덕션 밴드는 전도띠, 가전자띠 뭐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네, 이렇게 일정 정도 밴드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랩에서 하는 게 아니야.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솔리드는 어떤 밴드에서 밴드로 뛰어오른다고. 그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 세마이 컨덕터 같은 경우는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뛰어오르겠죠. 그걸 밴드, 비트윈 밴드 간의 트랜지션, 전자가 뛰어오른단 말이야. of solid and inertial ionize 얘기한 거잖아. 이너셜에 있는 전자가 뛰어 올라갔으니까 아래는 뭐가 생겨져? 플러스가 일어나겠지. 플러스 홀이 생기겠지. 그 아이오니제이션 오브 이너셜 일렉트론이 particularly useful for identify different element in a solid. 이 이온화되는 정도가 에너지마다 다르더라고. 다시 쉽게 얘기하면 커퍼의 온스 일렉트론을
떼내 갖고 이온화 커퍼 플러스 이온을 만드는 거하고 산소의 온스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내서 산소 플러스 이온을 만드는 거하고 에너지가 다르다고. 에너지가. 이해하겠지? 뭐 당연하겠지. 응? 아, during the ionization, 이온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이온화되는 과정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원스 오비탈이 떨어지기 전까지 에너지를 아무리 줘봐야 이온화가 안 일어나니까 에너지 트랜스퍼가 안 일어나겠지. 이해가 가나? 그지? 그런데 딱 원스 오비탈이 밖으로 떨어져 나갈 정도 혹은 더 하이어 레벨 4S나 이렇게 갈 정도에 딱 맞는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온화가 일어나겠지. 그 이온화가 일어나거나 어퍼 레벨로 트랜지션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크리티컬 트레시홀드 에너지야. 이 딱 그 에너지 이상을 주면 이온화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이해가 가죠? 그걸. 그래서 must be transport. 딱 이랬을 때 어떤 특징적인 임계 트레시홀드 에너지를 줬을 때 딱 줬을 때 딱 그게 되면 must be 그 다음에 뭐가 돼? 이온화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온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 내가 전자총에서 썼던 300 일렉트론 볼트, 킬로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 갔던 게 에너지 트랜스포 거기에 해당하는 이온화가 되기 위한 그 에너지의 트랜스포가 있어야겠지. 트랜스포. 그걸 트랜스포 from incident electron 앞차 얘기하는 거야. 그 전자총에서 발산된 에너지 300 갖고 있던 게에서 전자가 이동해야 돼. 전자인데 에너지가 이동해야 돼. 얼마만큼? threshold 에너지만큼 샘플로 이해가죠? 그래서 eject another electron 이거는 샘플에 있는 another electron이지 이게 from its energy level 그 1s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물론 1s만 되는 거 아니라 2s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its energy level이라고 its energy level로부터 eject electron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 내가 예전에? secondary electron이라고 그랬지 이해가 가세요? 자 인시던트 일렉트론 자 총에서 발사된 일렉트론을 인시던트 일렉트론이라고 그래. Then 그럼 인시던트 일렉트론 어떻게 돼? 샘플 만나서 이 샘플에 만약에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샘플에 전달할 정도의 그 트레시홀드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그 트레시홀드 에너지를 주고 샘플을 구성하는 원자의 원스 오비탈이 쉽게 얘기하면 원스 오비탈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에너지 트랜스퍼하고 그 일정 정도 에너지 잃은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디텍터까지 갈 거 아니야. 디텍터까지. 그지? 그래서 인시던트 일렉트론 대 travel on through the spectrometer of detector. 디텍터에 있는 스펙트로메터까지 가겠지. 오히려 어떻게 가? 에너지를 뺏긴 형태로 가는 거야. reduced kinetic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뺏겼지. 뭐하는데 뺏겼어? 구성하는 원소의 전자, 원자의 원스 코어 일렉트론이 떨어뜨리는데 에너지를 뺏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탄성 충돌이겠지. 이해가요? And difference 이 차이가 나겠지 뭐? 부닥치기 전에 원래 갖고 있던 300kg 일렉트론 볼트가 있고 이 에너지 트랜스퍼를 한 100kg 일렉트론 정도 했다 그러면 밑에 디텍터 된 건 뭐야? 200kg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갖겠지.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야? 두 개의 차이는 샘플에 의해서 흡수된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이온화 아이오니제이션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 아이오니제이션에 필요한 에너지는 어때? 원소마다 다르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 이온화 에너지는 원소마다 다 다르잖아. 이해가 가요? 이게 키포인트야. 오케이? 그래서 reduced kinetics energy and the difference between its initial 상태는 부닥치기죠. the final은 통과하고 난 다음에 energy is measured. 이걸 측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면 요거야. 자, 통과해서 로우 앵글로 브래그 디프렉션 중에 이거를 이렇게 나온 거를 영상화 시킨다 그랬지. 어떻게 영상화 시킨데서 통과 일렉트론이 많으면 밝게 나오고 일렉트론이 적으면 어둡게 나와서 명암으로 2차원 투영도를 만든 게 뭐였어? TM 이미지였잖아.
근데 그렇게 나온 일렉트론을 스펙트로메타로 측정한 게 S야. 에너지 차이, 키네틱 에너지 측정하는 디텍터를 달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빛을 두 개로 쪼개갖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을 만들고 또 하나는 뭘 만들어? 키네틱 에너지 측정하는 그 디텍터를에 가게 만들어. 그게 엘스야. 엘스 스펙트럼이라고 했잖아. 그 측정하는 게. 그와 반대로 요 하이 앵글 디프렉션 된 건 뭘 썼어? 애뮬러스 디텍터를 썼었지. 애뮬러스 디텍터를 써서 Z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랬지. G 컨트라스트 이미지는 명암이잖아. 명암. 즉 요걸로 뭐야? 마치 TM이 투과한 이미지하고 요 두 개를 조합하면 Z 컨트라스트 이미지하고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를 조합하면 마치 TM 이미지가 SEM 이미지처럼 보인다 그랬잖아. 이해가 갔어요? 이제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야.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기에서 뭘 측정하는 거야? 요 부닥치기 전에 키네틱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를 이 두 개의 차이를 이용한 게 엘스 스펙트럼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 얘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more than critical energy, 그지? 크리티컬 에너지 이상을 줘야죠. 크리티컬 트레시홀드 에너지라고 표현했었는데, 크리티컬 트레시홀드 이상을 줘야 maybe given the eject electron, 전자가 튀겨져 나갈 거 아니야. 샘플에 있는 원에서 코어 일렉트론이, 그지? 이 에너지는 당연히 트레시홀드보다 더 커야 일렉트론이 튀겨져 나간다고 원에서에서. The intensity of absorption decrease with the increasing energy loss, give a sharp continuity in the spectrum. 원래는 만약에 에너지 트랜스포가 없다고 생각하면 에너지는 어떻게 돼? 베이스라인에 쫙 깔리겠지. 어떤 샘플이 없다면 요 그림 한번 보세요. 베이스라인이 쫙 깔릴 거야. 그죠? 왜? 킨스팅 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니까. 에너지 트랜스포가 없으니까. 그런데 에너지 트랜스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쫙 피크가 오지. 근데 이 에너지 레벨이 어때? 아톰의 그 흡수하는 에너지 트랜스포, 즉 아이오니제이션 되는 아톰의 에너지 레벨은 일정 정도 디스크리트 하잖아. 그럼 거기에서 강한 흡수 파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통과한 거하고 통과하지 않은 거하고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이 에너지만큼 뭐야? 전달한 거잖아. 샘플에. 그래서 이 전달받은 샘플은 어떻게 돼? 이온화가 된 거잖아.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에서. 그래서 보면 근데 which corresponding to the characteristic energy 얘기했어. 특징적인 에너지라고 원소마다 그 이온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 이온화 에너지 경향하고 똑같은 거야. 쉽게 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corresponding to the characteristic energy 특징적 에너지 흡수해. 그거 보면 반대로 뭐야? 그 에너지 흡수했다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건 그 원소다. 즉 에너지가 쉽게 얘기하면 100 일렉트론 볼트, 킬로 일렉트론 볼트 흡수했다. 이온화되는데. 그러면 가정이야. 100 일렉트론 볼트 흡수하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산소다. 산소의 원S 오비탈이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즉 무슨 얘기야? 이 물질엔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energy of the inner shell, 그죠? inner shell의 characteristic 에너지에 corresponding 하겠지. And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element. 이건 뭐라 그랬어? 원소 의존적이라고. 이 흡수 에너지는, threshold 에너지는. 이걸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 absorption H다 그래. absorption H는 다시 나올 거야.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의 threshold 이상이면 이온해야 된다 그랬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요. 여기. 요 보면 요게야, 요 포인트. 요거로 합시다. 망간인데, 망간 LH인데, LH, KH는 더 얘기 안 할까요? 설명했었으니까, 그죠? X선 발생할 때 어떤 게 KH고 LH인지 얘기했어. 그럼 즉 무슨 얘기냐면 망간은 LH만 있는 게 아니라 KH도 있어요. KH는 더 하이어 에너지겠지만, 근데 LH 같은 경우에 봐봐. 요거 왜 엣지라는 표현을 쓰냐면 요 부분인데 여기에 컨티뉴스하게 바닥에 기다가 어때? 여기서 디스컨티뉴스하게 팍 올라가 버리지. 쫙 삐꾸러 올라가잖아. 올해는 쭉 컨티뉴스하게 가야 되는데 왜? 얘가 흡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망간이 있어서 LH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주니까 그걸 흡수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근데 요 한 530
530 일렉트론 킬로 일렉트론 볼트 여기 일렉트론 볼트네. 그러니까 530 일렉트론 볼트 아니 630이네. 쏘리. 630 일렉트론 볼트에 대한 해당하는 에너지 이상만 주면 이온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죠?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트레시홀드 에너지 뭐라고 하냐면 업소션 엣지라 그래. 그다음 요 fine structure, 그 fine structure of absorption 엣지 부분에 요거 요거는 두 개로 갈라지고 요거 뭐 세 개, 네 개로 오실레이션 요렇게 있는 거. 뭐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요 근방인데 여기가 엣지고 엣지 근방인데 요거 엣지 그걸 갖다가 fine structure 그래. 그래서 업소션 엣지 근방을 요런 오실레이션 요런 걸 미세 구조, fine structure 미세 구조로 한국말로 표현하는데 이 쉽게 얘기하면 업앤다운 한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냐? about band structure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줘. which is used for accurate measurement band gap. 얘기했잖아. band gap이 나중에 솔리드에 있던 대단히 중요한데, 자, 유기물이 UV 흡수하는 게 중요한 게 뭐야? UV에 흡수한 에너지 파장은 뭐하고 유기물에서 뭐하고 뭐의 사이를 흡수하는 거예요? 호모하고 루머지. 그지? 호모하고 루머 사이에 UV가 빛을 받아서 호모에 있는 전자가 루머로 튀어오르는 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만큼의 빛을 흡수하는 거냐, UV 빛을. 그죠? 이해하시죠? 요것도 똑같아요. 요거는 뭘 측정하는 거야? 밸런스 밴드, 세마이컨덕터에서는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익사이테이션 하는 그걸 측정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밴드하고 밴드의 사이 갭이지. 그래서 그걸 accurate measurement of band gap. 밴드 갭 이상을 주면 어떻게 돼? 세마이컨덕터는 전기가 통해. 왜?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뛰어 올랐기 때문에. 오케이. 나중에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easurement of the absorption intensity. 이 absorption 엣지의 intensity는 뭐에 의존하겠어? 그 샘플 안에 인시던트 일렉트론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온화될 수 있는 아톰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지? 인텐시티가 크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농도하고 의존하겠지, 엘리먼트에. 이 샘플에 쉽게 얘기하면 이 샘플에 커퍼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겠지. 농도하고 의존한다면. 업소션 인텐시티는. 우리가 UV 측정에도 얘기했잖아. UV 측정의 피크의 크기가 커지면 뭐야? 그 물질이 이 용액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The critical ion energy is sensitive to. 그 다음에 이 critical ionization 에너지가 뭐에 sensitive 하냐면 chemical environment. 무슨 얘기냐면 주위 화학적 환경에 sensitive 하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커퍼가 존재하는데 얘가 커퍼 메탈로 존재하냐? 커퍼 영가. 혹은 얘가 커퍼 이가로 존재하냐? 무슨 얘기냐? 커퍼 영가의 1s 일렉트론을 떼는 게 쉽겠어? 커퍼 이가의 1s 일렉트론을 떼는 게 쉽겠어? 당연히 커퍼 영가에서 영가의 1s 일렉트론을 떼는 게 쉽겠지. 왜? 뉴클레어 핵전화가 커퍼 이가보다 커퍼 영가가 작기 때문에. 커퍼 영가를 커퍼 1가로 만드는 게 쉽지. 커퍼 2가를 커퍼 3가로 만드는 게 쉽겠어. 전자한테에서. 그지? 이건 뭐야? 무슨 얘기야? 에너지가 더 많이 들겠지. 커퍼 2가에서 커퍼 3가로 만들려면. 즉 크리스티컬 아이온션 에너지가 더 높아지겠지. 무슨 얘기야? 산화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 크리티컬 아이온션 에너지가. 그걸 딴 말로 유식하게 말하면 케미칼 인바이러먼트. 심하게는 풀차지로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커퍼 이가인데 주변의 니간드가 일렉트론 도네이팅 니간드냐, 주변의 니간드가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니간드냐. 무슨 얘기야? 커퍼 이가 파셜 차지를 데타 마이너스를 받았냐, 도네이팅이면, 혹은 커퍼 이가에서 뺏겼냐,
위드조잉은 뺏겼냐에 따라서 크리티컬 아이언션 에너지도 시프트 하겠지. 그쵸? 좀 더 유식한 말로 말하면 그건 뭐라 그래? 케미컬 인바이러먼트가 바뀌면 크리티컬 아이언션 에너지 위치도 바뀐다. 즉 이 엣지 포지션이 바뀌어. 위치가. 엣지 포지션이 더 위로 갔냐 하이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전자를 떼기 더 힘든 거고 밑으로 갔다는 얘기는 전자를 떼기 더 쉬운 거야. 즉 그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리덕티브 한 상태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더 옥시데이티브 상태로 갔다는 얘기야. 그것도 알겠죠? 그다음 so information about bonding in structure. 본드도 얘기할 수 있죠. 전자를 떼기 힘들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본드랭스가 어느 게 더 가깝겠어? 커퍼 아까쯤에 이가하고 리간더하고의 똑같은 리간더하고 본드 결합끼리하고 커퍼하고 뭐 암모니아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 커퍼하고 질소 간의 결합 길이는 커퍼 이가하고 암모니아하고 결합 길이가 길겠어? 커퍼 제로가하고 암모니아하고 결합 길이가 길겠어? 뻔한 거죠. 커퍼 제로가하고 N하고의 결합 길이가 더 길겠지. 이해가죠? 그래서 본드에 대한 본드 스트럭처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줄 수 있다. S 스펙트럼으로서. More recently, the most recent experiment have produced impressive atomic scale image. 야, 여러분들 아토믹 스케일 이미지까지 얻을 수 있어. 왜? STM하고 S 스펙트럼을 결부시켜서 레졸루션이 어디까지 갔어? 레졸루션이 어 레졸루션이 아토믹 스케일까지 갔다고. STM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STM이기 때문에. 옆에 한번 그림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옆에 그림은 아까쯤에 얘기한 S 스펙트럼을 스펙트럼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면 옥시전 KH에 해당하는 데서 흡수가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컴파운드에 이 시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 당연하겠지. 그 다음 요 뒷부분은 뭐냐면 망간의 LH야. 무슨 얘기야? 이 컴파운드에는 망간이 들어있다. 왜? 이 에너지 레벨에서 흡수한 건 망간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가요? 이 에너지 때. 즉,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망간하고 옥시전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것만 뿐만 아니라 바리움하고 스트론튬도 이게 데이터는 없지만 측정하면 바리움하고 스트론튬의 특징적인 KH나 LH에서 피크가 나타날 거예요. 왜? 여기에 이 샘플은 비스머스하고 스트론튬이 들어있으니까.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것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아토믹 스케일에서 어디에서 스펙트럼이 나온지 알 수 있어. 실제 옆으로 약간 어그러진 형태의 그림이 실제 이미지야. 측정하면 S템을 측정하면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거를 보정한 거예요. 옆에 직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그림들은 이것들을 보정해서 좀 깨끗한 형태로 볼 수 있게 다시 수학적 처리를 한 건데, 피터를 이용한 건데, 실제 이제 측정한 건 요건데, 요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요걸 하면 뭘 할 수 있냐? 어느 위치가 산소 자리고 어느 위치가 망간 자리인지를 알 수 있겠지. 요 부분만 에너지를 여기만 딱 잘라서 디스플레이 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돼? 오버롤 격자의 구조를 알 수 있어. 이게 다 합친 거야. 비스무스, 스트론튬, 망간, 산소의 모든 위치를 합성하면 아토믹 스케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써요? 임프레시브 아토믹 스케일 이미지로. In the order of increasing energy loss, 에너지 로스의 오더에 따라서 오더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세스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비탄성 충돌이었잖아. 제가 얘기했듯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게 포논 익사이테이션이에요. 포논은 그냥 0.02 일렉트론 볼트 차이가 나요. 0.02 일렉트론 볼트만 흡수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인시던트 빔하고 나온 빔하고. 그런데 인트라밴드 트랜지션이나 플라스몬 트랜지션이 일어나려면 좀 더
에너지가 높아. 물론 그렇게 큰 에너지는 아니야. 결합에 의한 에너지만큼. 그죠? 가장 큰 건 뭐야? 이온화 에너지가 이제 커. 아이오니션 에너지는 10 일렉트론부터 1000 일렉트론볼트인데 더 크죠. 이온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화학에서 배웠던 값은 뭐 이온화 에너지 보면 뭐 300, 400 뭐 이러잖아. 그지? 400 일렉트론볼트 뭐 이렇게 돼. 네, 그래서 thus the spectra naturally divide.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높은 거 낮은 거. 쉽게 얘기하면 플라즈몬이나 요건 너무 작아서 이제 폰은 얘기하기 좀 그렇고 플라즈몬이나 인트라밴드 50까지 50 일렉트론볼트까지 딱 잘라서 보면 그 앞에 있는 건 폰은 익사이테이션이고 인트라밴드 트랜지션이구나. 그다음 두 번째 그 이상에서 나온 거는 500 이상으로 나온 건 뭐야? 전부 다 아이오니제이션 이너셜의 이온화 때문에 나타나는 피크구나. 요게 다 이온화지. 500 이상이 50 이상이잖아. 다 K쉘, L쉘 요 측정했던 건 전부 다 저 이온화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측정한 거예요. 스펙트럼으로. The technique is particularly useful for detection of light element. 자, 이 S 스펙트럼은 뭐에 좋다고? 상호 보완적이게도 라이트 엘리먼트 원자량이 작은 원소들한테 디텍션한테 아주 유용하다. S하고 반대야. S한다. 에닥스하고 반대야. 에닥스는 문제가 뭐였지? 정량 정성 원소의 그 샘플의 정량 정성 분석이 가능했네. 원소에 대한 정량 정성 분석이 가능했는데 문제가 뭐였어? 문제가 원자 번호 11번 이후부터 정확하다고 그랬잖아. 소듐 이후부터. 즉 라이트 엘리먼트는 이게 부정확했다고. 그럼 뭐 하면 돼? EDX하고 S하고 결합시키면 라이트 엘리먼트의 정확한 정보는 S에서 얻어내고 EDX로 헤비 아톰에 대해서 알아내면 이 샘플 템을 찍는 템이나 셈을 찍는 S템이지. S템을 찍는 이 샘플의 원소의 정량 정석 분석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해서 다 마이크로스코피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전자현미경. 자, 전자현미경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가 SEM,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주사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두 번째가 TEM,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투가 전자현미경. 그다음 STEM. 이건 뭐야? 셈하고 템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그러한 마이크로스코피였지.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였지. 자, 미세 구조, 아토믹 레벨에서 어떤 그 형태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작은 걸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피란 말을 붙인 거잖아. 현미경이라고. 근데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또 다른 형태의 현미경이야. 우리가 지금 전자현미경은 전자총에서 전자를 악셀레이션 시켜서 속도를 갖다가 그 전자의 파장을 그 아토믹 스케일까지 옹구스트롬 단위까지 낮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샘플을 디텍션하는 그런 그 매그니파이어하고 그 코일 갖고 했던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대물렌즈, 대한 렌즈를 만들고 이미지를 확대한 거였잖아. 지금 한 건 다른 방법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배울 새로운 현미경은 뭐냐면 이름이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피라 그래요.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피. 자, 그런데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피 안에는 여러 가지 아류 버전이 있어. 여러 가지 형태의 데리버티브가 있는데 데리버티브라 그러는데 표현하는 게. 자, 그래서 그거를 얘기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STM이고 그다음
STM이 처음에 왜냐면 처음에 이런 형태의 SPM이라고 그러는데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피의 형태의 처음으로 개발됐던 게 STM이에요.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인데 그다음 바로 이어서 몇 년 후에 나왔던 게 AFM이야. AFM은 밑에 나오지만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그래. 다음. 그래서 요게 그 원래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서 이름들이 다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SPM 보면 The Characterization of Solid Surface 표면이야. 스캐닝 프로브잖아.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피니까 표면, 고체 표면을 캐릭터라이즈 하기 위해서 이거 뭐를 쓰냐? 종종 뭘 쓴다? Range of Technique. 테크닉 하나가 아니라 레인지야. 얘기했잖아. 아류작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이런 비슷한 종류의 테크닉을 뭐라고 얘기냐? 다 모아서 collectively라고 써. non collectively as scanning probe microscopy SPM이라고 얘기한다. SPM 테크닉을 써서 표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다. 자, this technique produce 어떻게 한다고? direct image of surface 표면에 직접적인 영상을 제공을 해요. 어느 수준까지? down to atomic level. 원자 수준까지 확대해서 표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요. The common features of all the techniques 이 종류가 많다 그랬잖아. is the monitoring of interaction of very fine tip. find 작은데 very fine이야. 매우 작은. 쉽게 얘기하면 더 내려가면 팁이 아토믹 스케일이야. 자, 이렇게 아토믹 스케일. 뾰족한 팁인데 팁 끝이 원자 하나 있어. 원자 하나. 이걸로 내가 원하는 표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야. 그게 팁이야.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very fine tip with the surface while it moved. 표면 위에서 이 서피스는 내가 측정하고 싶은 표면이잖아. 그 표면에서 움직여 move across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뭐 해? 표면을 움직이면서 in a very fine grid 내에서 이게 움직이면서 뭘 측정해? 인터랙션 표면하고 팁 간의 인터랙션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이에요. 모니터링. 그때 이 인터랙션이 다르다고. 어떤 인터랙션을 모니터링 하냐에 따라서 아류작이 많이 생겨. 아류작이. 이해가 가셨어요? Information about the surface is gathered from how the interaction change. 그지? 근데 인터랙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한다고. 어떤 인터랙션 하나를 딱 기계마다 셋업 시켜놓고 그 인터랙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을 해요. 얘기했듯이 첫 번째 SPM으로 개발된 게 STM이라고 그랬어요. STM.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인데 STM이라고 해요. STM.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 파이오니어 스캐닝 프로브 테크닉이라고 했잖아. 파이오니어 개척자적인 맨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which is enable 뭐 어떻게 했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시료가 컨덕팅하거나 세마이 컨덕팅한 시료의 표면에 대해서 처음으로 연구를 시작했어. To be imaged at 어떤 레졸루션을 갖고 원자 수준의 레졸루션으로 표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게 STM이에요. STM. STM은 1980년 초기에 84년 뭐 요 정도에 82년 뭐 요 정도에 처음으로 개발된 게 IBM 연구소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스위스랜드에 있어요. 스위스에 있는 분원이야. 어떻게 보면 분원인데 IBM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센세이션한 미안합니다. 센세이션한 사진을 학계에 보고를 해요. 학계. 사람들이 그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자, 뭐냐?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낫겠다. 그죠? IBM 어떤 이미지 IBM 로고 해도 되는데. 자,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이 사진 보여요? 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해. 이게 원자 하나야. 원자 하나를 서피스에 이렇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SPM으로 굴려서 위치하게 해서 자기 회사 로고 IBM을 원자 하나 연결시켜서 만들어서 발표해요. 무슨 얘기야? 자, IBM은 원자를 하나하나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해. 이 사진을 보고. 그랬겠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자, 이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게 1980년 초반에 이걸 학회에 보고하게 돼, 그 IBM이.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이걸 개발했던 사람들이 또 기계공학과 맞고 이러거든. 네. 물리학과, 화학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1986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돼요. 근데 STM의 단점은 자, SPM은 인터랙션을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인터랙션을 측정하냐? STM이 뭐의 약자냐면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야. 자, 이 터널링은 우리가 화학과에서 배우는 거 터널링은 딱 한 번 배워. 뭐에서? 양자화학에서. 포텐셜 웰이 있으면 포텐셜 웰이 얇아지면 터널링이 가능하다. 몇 퍼센트 터널링하고 전자가 웰 밖으로 나가지. 그때 배운단 말이야. 거기서 얘기하는 터널링이 맞아. 맞아. 그 터널링 커런트를 측정하는 거야. 터널 커런트를. 즉 모니터링 오브 터널링 커런트 between between fine tip하고 surface 안에. 자, 그림으로 보여주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했듯이 이 팁의 끝에 원자 다니고 밑에도 원자야. 그지? 표면이니까 원자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어떨 때는 한 층이고 어떤 때는 두 층이고 어떤 세 층이고 뭐 이렇게 돼 있겠지. 그지? 근데 요걸 이 팁을 적당히 표면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기 전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둘 간에 전기가 안 통해.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 전압을 건 거야, 전압을.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표면에 있는 원자에서 전자가 플러스로 튀어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떨 때 튀어 올라오냐? 양자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다 가까이 가야 튀어 올라. 뭐 때문에? 터널링으로. 터널링 현상으로. 즉, 요 뒤에 떨어져 있는 게 뭐야? 베리어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여기 있는 전자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워지면 양자준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여기 있는 전자가 요 위에 있는 원자에 뛰어 올라가 있어. 그럼 전자가 흐른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전자가 흐르면 뭐가 측정이 되겠어? 전류가 측정이 되겠지, 전류가. 그걸 터널링 커런트라고 그래. 근데 터널링 커런트의 변화를 보는 거야. 보는 건데 한번 생각해 봐. 원자의 모양은 평평해? 아니잖아. 그지? 그럼 구형이잖아, 쉽게 말해서. 구형은 아니지만 슈페리칼하지. 슈페리칼하다고 합시다. 원형이니까 얘가 이 팁이 크로스라고 그랬어. 표면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쳐봐. 이동하면 뭐 어때? 요 상태는 지금 그림 상태는 가장 원자의 높은 부분의 상태에 있는 거고 좀 옆으로 가면 골짜기에 가겠지. 자, 그러면 전류가 어느 게 세겠어? 이 톱에 원의 맨 위에 위치했을 때 위하고 수직으로 직각으로 위치했을 때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고 이렇게 골하고 직각으로 있을 때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르겠지. 왜?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이해가 가? 그거를 영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영상으로. 그럼 볼록볼록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한쪽으로 쭉 가면. 그 다음 어떻게 돼? 약간 움직여서 쭉 다시 오고 또 약간 움직여서 쭉 다시 오고 요걸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하면 요런 영상을 얻을 수 있겠죠. 이해가 가세요?
그게 STM이에요. STM. STM은 얘기했듯이 측정 방법인데 자, STM의 단점은 뭐지? 단점은 시료가 어때야 돼? 커런트가 흘러야 되니까 컨덕팅 하거나 적어도 세마이 컨덕팅 해야 터널링 커런트를 측정할 거 아니야.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료는 정기적으로 모두 다 컨덕팅한 게 아니잖아. 내가 실리카를 측정하고 싶어. SiO2. 그러면 STM으로 측정할 수 있어? 못하지. 못하지. 왜? 컨덕팅 안 하니까. 인슐레이터니까. 즉, 넌 컨덕팅한 표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다른 인터랙션을 찾으면 돼. 넌 컨덕팅한 물질 간에도 팁하고 인터랙션이 존재한다면 그 인터랙션을 측정합니다. 인터랙션을 측정하면 돼. 그게 AFM이야. 무슨 얘기냐면 표면하고 팁 간에 이번에는 어떤 인터랙션을 측정하냐? 반델바스 인터랙션을 측정하는 장비예요. 그게 아토믹 폴스 마이크로. 아토믹 폴스라고 표현했어. 아토믹 폴스 마이크로스코피야. 거벌한 사람이 했는데 so looking for way to study non-contaminating surface는 developed the atomic force microscope several years later. STM이 나오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AFM이라는 장비가 나와. 이러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다른 형태의 마이크로스코피 테크닉이 개발이 돼요. 인터랙션만 다른 거야, 인터랙션. 이해가요? 인터랙션만 다른데 뭘 할 수 있어? 아토믹 레벨에서 표면의 프로퍼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with far too many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near field scanning optical microscopy 뭐 sub wavelength size the aperture rather than a lens to direct the light onto the sample and the spatial resolution of 20 nanometer less can be now be achieved. 그다음 포토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피도 가능하고 터널링 포톤스 using the optical tip. 그다음에 MFM 마그네틱 포스를 측정하는 거야. 마그네틱 포스를 아토믹 레벨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야. 그다음 EFM도 뭐야? 일렉트릭 포스를 아토믹 레벨에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아류작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 말고도 서피스의 크랙, 프랙션이라고 하는데 프랙션 매핑도 가능하고 캐패시턴스, 어데이전, 영스 모듈레이션, 모듈러스 같은 거를 측정할 수 있는 팁들이 개발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More recently, STM resolution has been increased to such an extent that the movement of molecule. 자, 뭐까지? 레졸루션이 어디까지 개발이 됐냐? 어디까지 나아졌냐? 뭐야? 몰레킬이 표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측정할 수 있어. 혹은 아톰이 움직이는 거. 경악스럽지 않아? 그걸 비디오로 찍어. 아톰이 쭉 움직이고 있는 걸 비디오로 찍는단 말이야. 그런 수준까지 와 있어. 물론 모든 게 아니라 특정한 환경에서만 찍을 수가 있어요. 모든 반응. 그 다음에 또 뭐까지 가능하냐? 트랙크니까 쭉 추적할 수 있어. 표면에서의 몰레큘이나 아톰의 이동을 측정할 수 있거나 혹은 exciting prospect for the study of diffusion. 디퓨전도 표면에서 어떻게 디퓨즈 하는지, 그 다음에 촉매 반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혹은 심지어 화학 반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SPM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하나를 보여줄게. 하나. 여러분들. 자, 이 사진이 뭔 줄 알아? 여러분들 요 물질이야. 오르가닉 컴파운드지. 벤제닌 5개가 리니어하게 연결된 구조야. 그죠? 이 구조를 우리가 맨날 책에서 봤던 건 이런 보렌스틱 모델로만 봤어. 밑에 있는 그림 B를 봐요. 이게 실제 이 분자 하나를 표면 위에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흡착되어 있는 이 분자 하나를 영상으로 찍은 거야. AFM으로. 지금은 이런 수준까지 왔어. 5개 링 보여?
하나,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실제로는 이걸 본 게 아니라 여기에 표면 흡착된 워터 몰리큘을 본 건데 이미지 워터 서피스에. 그렇지만 실제 형태가 뭐야? 이 분자 구조하고 또 비슷한 흡착된 형태로 보이니까. 대단하지 않아? 대단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분자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 분자를 이런 모형 말고 실제 분자 구조를 본 적이 있냐고. 아마 이 수업에서 처음일 거야. 여러분 4년 배우는 동안. 아,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다음 시간에 STM하고 AFM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는 5월 8일이잖아. 그죠? 5월 8일도 또 똑같이 어, 뭐지? 이 강의로, 이 보강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